안녕하세요. 자, 전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 예, 전기 기능장 실기 작업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형과 우리 필터형 두 가지가 있는데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사 때 배웠던 배관 작업 거기 이제 뭐 실제 덕트 하나만 더 추가가 되고요.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PLC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배관 작업과 PLC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 배관 작업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다? 제어함 꾸미기가 있고 제어함 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배관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하는 입선 작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중간에 넘버링 잡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PLC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보다 PLC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결선도 요거랑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을 기초적으로 짜는 거 그리고 PLC 프로그램을 응용으로 짜는 거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형태들을 다룬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 기능장 실기도 작업형과 필터형이 있는데 작업형은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필터형은 저희가 또 따로 강좌가 있죠. 그래서 그 필터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 전기 기사 쪽 나왔던 실기 내용들 중에서 좀 쉬운 형태들 이런 것도 이제 기능장에 맞추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것도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시퀀스의 기초 이론 중에서 자, 제1장 접점과 스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보시면 제1장 접점과 스위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 그거 펴 보시고 같이 저랑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시퀀스에 대한 회로를 만들고자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개념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리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회로서부터 자기 수준에 맞는 회로서부터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강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푸시 버튼이 뭐고 A 접점, B 접점이 뭐고 예 그리고 NONC가 또 뭐고 그리고 어떠한 기자재들이 들어가는지 어떠한 공구를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나는 기능장 듣고 있어. 기능장 이런 부분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스킵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냥 넘어가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본인 수준에 맞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접점의 표시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점의 표시법 중에서 우리 접점의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접점의 종류는 A 접점이 있습니다. 이 A 접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NO 접점이다 라고 돼 있어요. NO 접점. 그래서 NO라는 건 노말 오픈이죠. 노말이라는 건 뭐야? 평상시. 그래서 평상시에 열려 있다가 내가 조작을 하면 붙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A 접점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푸시 버튼이라든가 이런 버튼에는 NO라고 적혀 있어요. A 접점을.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A 접점이 NO다. 그래서 접점의 모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로 그리기.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푸시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조 접점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타이머, 요거는 셀렉터, 이거는 기계적인 거, 그다음에 이건 스위치, 예, 그리고 요거는 가동 전자 접촉기에 나와 있는 주 접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고 가로 그리기는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돼요. 됐죠? 예, 그 다음에 B접점 볼게요. 자, B접점은 NC 접점이라고 NC. 그래서 NC라는 건 뭐다? 노멀 클로즈. 그래서 평상시에 뭐가 돼 있는 거야? 닫혀 있는 접점을 뭐라고 한다? B접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NC 접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 여기 봐봐. 여기를 봐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로 그리기 보면은 아까 우리
A 접점은 어디에 있었어? 오른쪽에 있었죠. B 접점은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거 다시 한번 푸시 버튼, 요거는 보조 접점, 그리고 요거는 타이머, 예, 타이머 접점이 되고, 요거는 셀렉터 스위치, 요거는 기계적인 접점, 요거는 스위치, 요거는 전자 접촉기.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가로 그리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예, 저희가 나타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뭐다, 기능장을 본다라고 하면, 기능장은, 자, 우리 PLC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일종의 A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PLC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요거를 일종의 B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P 000 P 001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장 PLC에서의 A 접점, B 접점의 개념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C 접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A 접점하고 B 접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A 접점이죠. 요게 A 접점. 노멀 오픈의 A 접점, 그리고 노멀 클로즈 NC. 요게 B 접점이죠. 자, 요 A 접점하고 B 접점이 어떻게 동작해? 연동으로 동작되는 거예요. 연동. 연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연결돼서 동작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이 지금처럼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A 접점이잖아. 요거는 B 접점이잖아. 그래서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동작을 하죠. 이거를 우리는 연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PLC에서는 우리 기능장 같은 데 가면 점등, 예, 그 다음에 소등, 전멸 이런 것들 용어들, 예, 이런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A 접점, B 접점 있죠. 그래서 여기도 A 접점, B 접점, 예, 그리고 여기도 A 접점, B 접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로 그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A 접점, 여기 이렇게 B 접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푸시 버튼은 자, 이렇게 A 접점, B 접점이 같이 연동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것도 예, 여기 B 접점, 여기 A 접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책자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예, 버튼과 스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푸시 버튼입니다. 자, 이 푸시 버튼은 A 접점과 B 접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있어요. 자, 요게 A 접점이고 요게 B 접점입니다.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는 게 푸시 버튼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푸시 버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왔어요. 초록색하고 빨간색. 그래서 요 푸시 버튼을 실제 밑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점 여기 단자가 있고 여기도 단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자가 있는데 보통은 높이 있는 게 A 접점이고요. 낮게 있는 게 B 접점이에요. 그래서 자, 얘를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놓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게 위에가 뭐다? 예, 요게 위에가 잘 보이시나요? 자, 위에가 예, 위에가 B 접점이고 아래가 A 접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가 B 접점, 아래가 A 접점. 그리고 적혀 있는 게 NONC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B 접점, 이게 A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푸시 버튼은 자, 눌러요. 자, 눌렀다 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안에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서 눌렀다 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푸시 버튼이고 푸시 버튼을 뭐로 적는다? PB로 적어요. 또는 PBS로 적어요. 그래서 빨간색 푸시 버튼과 예, 녹색 푸시 버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이 기동이 되고요. 보통은 녹색이 예, 정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푸시 버튼의 동작도라고 해서 자, 이 푸시 버튼은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야? 예, 얘는 일종의 C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C 접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있고요. 이 부분에 뭐가 있어? 예, 스프링이 있습니다. 용수철. 스프링이 있어서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푸시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요 접점이 뭐가 되냐면 요게 비접점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게 비접점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가 떠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요게 뭐다? 열려 있다라고 적혀 있죠? 요게 바로 뭐야? A 접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 만약에 내가 위에서 얘를 눌러. 자, 이렇게 누르면 자, 다시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열려요. 요 부분이 열리고 요 부분이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이 A 접점은 눌렀기 때문에 동작이 되는 거고 B 접점은 떨어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동작이 끝나는 거죠.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르기 전에는 B 접점은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웅 하고 돌고 있다가 그리고 A 접점은 정지가 돼 있겠죠. 개방이 돼 있는 거예요. 접점이. 개방이 됐다가 얘를 뭐 하는 거야? 눌렀어. 자, 얘를 누르면 자, B 접점은 개방이 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접점은 반대로 동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푸시 버튼을 누를 때와 푸시 버튼을 뗐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이제 시험장 가서 보시는 푸시 버튼은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커멓게 돼 있어서 내부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실습용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들은 보통은 여기를 제가 투명한 거로 일부러 제공을 해요. 왜냐면 투명한 게 들어가야 내부 접점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투명한 거로 연습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투명한 거로 조금 보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비슷한데 오히려 투명한 게 더 결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투명한 걸로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검은색 형태로 된 게 이제 시험장 가서 보시는 푸시 버튼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푸시 버튼 하면 셀렉터 스위치가 나옵니다. 셀렉터 스위치는 S/S 또는 SS로 일반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래서 요 셀렉터 스위치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접점이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동이 되고 일반적으로 수동, 이쪽 라인은 그리고 이쪽 라인은 자동이 되게끔. 그래서 자동은 영어로 A로 적히고요. 수동은 영어로 M으로 적혀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셀렉터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 또는 SS로 적혀요. 그래서 요 셀렉터 스위치는 내가 자동으로 둘 것이냐 수동으로 둘 것이냐 할 때 쓰는 그 스위치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대신에 제가 요거는 이제 결선을 해서 갖고 왔는데 자, 얘도 NONC가 적혀 있어요. 위아래로 NONC가 적혀 있어서 위에가 NC고 밑에가 NO입니다.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셀렉터 스위치에서 접종 기호는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위에가 NC고 밑에가 NO야. 일반적으로 NO, NC, NO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 보시면 전선을 이렇게 제가 하나 묶어놨죠.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커먼이라고 합니다. 커먼이라는 거는 영어지만 공통이라는 뜻이죠. 두 개를 공통으로 잡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 그림은 결국에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얘는 이런 그림과 같겠죠? 이런 그림.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일종의 푸시 버튼. 얘를 누르면 자, 요게 B 접점이고 요게 A 접점이잖아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요 부분을 요렇게 하나로 그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전선이 나중에 이제 커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능사든 기능장이든 승강기든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에서 요
컨몬을 안 해가지고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컨몬을 하는 겁니다. 전선을 이렇게 컨먼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습할 때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푸시 버튼하고 똑같아요. 자, 이제 셀렉터 스위치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2단식 셀렉터 스위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NC죠, B접점이죠. NC는 B접점이고 자, NO는 A접점이잖아. 그러면 B접점일 때는 제가 뭐라 했어요? 수동이라고 그랬고 A접점일 때는 자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셀렉터 스위치를 저희가 뭐 했을 때 실제 결선을 했을 때 이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 모양으로 가 있어야 돼요. 요 모양으로. 즉 평상시에 NC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 돌렸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동작 돌렸을 때 A 접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수동과 자동 중에 누가 더 위험합니까? 자동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수동은 내가 푸시 버튼 누를 때만 동작이 되는 게 수동이고요. 자동은 얘를 자동으로 두는 순간 자동적으로 공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결선을 할 때 수동으로 이 셀렉터 스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둘 때는 힘이 들어가지만 수동은 조금만 해도 이 원상복귀되는 그 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이제 셀렉트 스위치인데 평상시 때 어떻게 돼야 된다?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스위치 버튼이.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뭐 기능사든 기능장이든 뭐 승강기든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2단만 잘 보시면 되고 항상 작업이 완료가 되면 얘를 어디에다 놔라? NC 접점에다 놔두셔야 돼요. 스위치를 자동에다 두시면 전원 투입하는 순간 덜컹 동작이 돼.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딱 처리가 돼요.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고 항상 어디에다 놔라? 작업이 완료가 되면 NC에다 놔서 수동에다 놓게끔 해놓고 모양도 항상 어떻게 요 모양으로 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컨트롤 박스 안에 또는 우리가 어떤 이제 제어함 안에다 얘를 집어넣고자 할 때 이 집어넣는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미간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럿 램프가 나옵니다. 자, 파일럿 램프는 지금 저희가 4개를 가져갔는데 자, 이렇게 적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있고요. 이렇게 녹색, 그 다음에 황색, 그리고 하얀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이트 램프, 자, 화이트 램프는 뭐다? 예, 전원을 의미하고 전원이 들어갔을 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RL 램프, 즉 레드 램프죠. 예, 요거는 뭐다? 운전할 때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GL 램프는 정지됐을 때, 그리고 OL하고 YL은 똑같은 거예요. 오렌지 램프, 옐로우 램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옐로우고요. 오렌지는 얘보다 주황빛을 띄어요. 근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경보 또는 고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우리 시험장 가면은 보통 주어진 게 요 램프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램프를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파일럿 램프라고 하고 하나만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열어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램프가 있어요. 요 램프 보이시나요? 램프. 이렇게 램프가 있어요. 요게 램프인데 요게 이제 네온 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는 220V가 인가가 되고 이 220V에 네온 램프가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램프가 레온 램프가 아니라 필라멘트로 되어 있어서 종종 필라멘트가 끊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레온 등은 웬만해서 끊어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닌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걸 한 번이라도 이제 나중에 기자재를 받으시면 한 번이라도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분해를 해보시면 이 램프를 이렇게 돌려서 끼게 돼 있습니다. 돌려서 완벽하게 이렇게 꽉 껴져야 돼. 근데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잠깐 풀려. 요 정도 풀려서 요 정도 풀어놨어. 그러면 얘가 헐렁헐렁해요. 이 상태에서는요, 전원이 들어가도 램프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자재를 받으면 기자재 검수하세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검수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요 램프 있죠. 요 램프가 제대로 껴졌는지. 그래서 나중에 전원 투입하기 전에 내가 미간을 볼 때 램프를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램프를 열어서 이게 제대로 꽂혔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동작을 했는데 동작에서 램프에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감독관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감독관한테 그 램프 한번 안에만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램프가 헐거워져 있네. 그러면 그걸
조였을 때 불이 들어와. 그러면 합격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합격이 안 돼요. 왜냐면 기자재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검수하는 게 램프가 제대로 껴졌는지까지도 검수하는 건데 종종 램프가 불량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내부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램프는 네온 등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램프의 색깔에 따른 요소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실습하면은 이 램프가 들어오는 거, 동작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실질적으로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직접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서 이제 전원 투입까지 하면 가장 완벽한 실습이 되는데 아마 전원 투입까지는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별도의 기자재들을 사야 되는데 그게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동작되는 것까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 동작되는 것까지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본인이 할 때는 동작되는 것까지는 보질 못하고 대신 벨 테스터기를 일일이 하나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완벽해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원래는 벨 테스터기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검정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징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소리가 나는 벨 테스터기로 마지막까지 이제 회로를 검사하는데 이 검사할 때 일종의 도통시험입니다. 검사할 때 완벽하게 검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98%에서 99% 정도는 회로가 거의 완벽한데 종종 회로 결선이 좀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는데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 전원 투입을 해봐야 찾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센서 및 동작기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어함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배관 작업을 했을 때 뭐 승강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배관 작업은 없고 제어함에서 별도의 컨트롤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치부해 가지고서 마치 배관 작업이 된 것처럼 동작을 시킵니다. 하지만 기능장하고 기능사는 둘 다 배관 작업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배관 작업을 할 때 리미트 스위치라는 걸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리미트 스위치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접점은 이렇게 기계적인 접점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요.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는 자, 요 리미트 요 리드가 있죠. 요 리드에 어떤 물체가 닿으면 그 물체가 닿을 때 이 접점이 딸깍거리면서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점으로부터 그 물체가 벗어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원상복귀로 딱 올라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암이잖아요. 리드반데 이 암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물건이 왔을 때 딸깍거리면서 접점이 붙어. 또는 접점이 떨어져. 그리고 얘가 또 기기가 멀어졌을 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접점을 갖고 있는 걸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라는 거는 제한을 두다, 한계를 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승강기에서도 리미트 스위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을 때 리미트,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에 닿으면 즉각 뭐가 돼야 돼? 별도의 장치들 없이도 정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별도의 신호 없이도 바로 정지가 돼야 되는. 그게 바로 리미트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접점은 똑같아요. 이 접점은 어디 있냐면 요 커버를 벗겨요.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실질적으로 시험장 갔을 때는 얘를 이렇게 안 하고 별도의 단자대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극 단자대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4극 단자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3극, 이건 4극. 그래서 보통 기능사하고 기능장은 요 4극을 사용하고요. 단자대를. 그리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3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극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공통 잡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통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로 보자라는 거고 4극일 때는 여기에서 공통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공통을 잡아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승강기가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좀 비슷비슷해요. 승강기나 기능사나 뭐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저가 나옵니다. 부저는 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생긴 게 부저죠. 실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저는 전원이 들어가면 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20V가 되고 요것도 이제 컨트롤 박스라든가 이런 데 취부해 가지고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저는 뭐 별도로 표시가 없고 이렇게 램프랑 똑같이 우리 파일럿 램프랑 똑같이 단자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죠? 예.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나중에 결선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저는 어디든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뭐 EOCR 같은 경우가 동작됐을 때 별도의 옐로우 램프가 켜지면서 부저로 삐 소리가 나게끔 우리가 이제 회로를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적외선 근접 센서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적외선 근접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신체라든가 어떤 물건의 일부가 닿았을 때 접점이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적외선 근접 센서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와 같습니까? 우리 앞에 나오는 리미트 스위치랑 똑같죠? 리미트 스위치랑 똑같아요. 예, 실제로.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랑 같은 형태로 단자대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자대를 이용해서 얘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극짜리 단자대가 나오느냐 4극짜리 단자대가 나오느냐 이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재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 화재 감지기는 거의 시험에서는 보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가십시오. 예전 시험에서는 이런 화재 감지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화재 감지기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아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간단하게 뭐 파일럿 램프라든가 아니면 이 푸시 버튼, 뭐 셀렉터 스위치, 부저 이런 기기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은 항상 편해야 돼요. 그냥 맞아 이거 굉장히 쉽네 이렇게 되고, 나중에 실습 들어갔을 때서부터가 조금 힘들어지셔야 돼요. 실습은 자기가 몸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몸으로 하는 거는 뭐가 되든 간에 내 몸에 배이면 그 다음부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랑 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나가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구를 개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구입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공구를 지금 구입을 해야 돼. 근데 어디 가서 구입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이 공구를 사려고 하니까 여기는 좀 싸. 근데 다른 공구는 너무 비싸. 예, 그래서 나중에 다 취합해보면 배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공구를 미리 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놓은 금액에서 뭐 약간은 좀 붙여야겠죠. 예, 약간은 붙여가지고서 뭐 그 붙여붙여 뭐 1,000원, 500원 뭐 이 정도 붙여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모아가지고서 보내드리는, 예,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제가 처리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라고 해가지고서 공동으로 다 사요. 다 사는데 마지막에 이제 배송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든 차로 왔다 갔다 하든 돈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택배로 오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돈을 조금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학원가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법적으로는 뭐 암암리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요 에듀피디에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개별적으로 공동구매 형태로 사가지고서 보내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르시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또는 이제 저희 이제 나중에 전설랑 카페도 있으면 그 카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입 루트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기자재도 사야지 실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기자재를 내가 어디서 사야 돼? 우선 어디서 사야 돼? 몰라. 두 번째로는 아무거나 살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실습을 해야 되는 그 실습에 맞는 기자재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강좌에 맞는 기자재, 그리고 또 다른 강좌에 맞는 기자재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자재들도 어떻게 내가 구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좌에 맞춰서 기자재를 또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선도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배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배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배관 작업 하실 분들은 이거는 기능사하고 전기 기능사하고 기능장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대여를 해줍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 또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